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조류 부통령은 황송해하며 말했다. 감사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아직도 감동이 가시질 않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말로 신뢰와 우호의 유대가 굳건해진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지에 그 사람의 덕이 나타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니치는 하와이의 아리요시 주지사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고이코 모랄레스 부통령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해이한 시대의 풍경을 그린 일본화를 증정했다. 부통령은 시니치에게 도미니카 공화국 국기를 증정하는 등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교류를 나눴다. 7월 26일 정오가 가까워지자 블루 하와이 대회의 주요 행사인 제12회 미국 총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물결이 밀려드는 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바다 위에 인공섬 무대를 설치하고 와이키키 해변 모래밭을 관중석으로 삼았다. 이 총회에는 미국 SGI 멤버 2만 명 외에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일본의 대표도 참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까지 포함해 약 3만 명이 바닷가를 가득 메웠다. 모두 기쁨과 기대로 뛰는 가슴을 안고 총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는 낙하산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으로 넓은 하늘에 꽃을 피웠다. 환성이 일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분화구가 가장 큰 할레아 칼라를 본떠 만든 인공섬 무대의 화산에서 분화구가 연기를 뿜어내듯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굉장하다. 이렇게 실감나게 연출하다니. 바닷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연기는 연출이 아니었다. 인공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인공섬 가장 높은 곳에서 스카이다이버에게 풍향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발연통 불꽃이 무대 뒤에 쌓아놓은 자재에 옮겨붙고 말았다.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프로듀서 제이 하월이 바닷가 호텔 6층에 마련한 지휘실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인공섬에 연락했다. 웬 연기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이 났습니다. 발연통의 불씨가 자재에 옮겨 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하지만 발연통을 사용하면서 화재가 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방심인 것이다. 사고는 당연한 일을 소홀히 하는 데서 발생하는 법이다. 하월은 앞불싸 하고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제목을 부르며 온 힘을 다해 불을 끄라고 지시했다. 인공섬에서는 무대 설치 책임자 찰리 머피의 지휘로 열심히 불을 끄며 불이 붙은 자재를 바다로 집어던졌다. 지휘실에 무전이 들어왔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타신 차가 도착했습니다. 배로 인공섬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이 하월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동이라니 당치도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시했다. 안 돼. 아직 준비가 덜 끝났다. 1, 2분이 지나자 다시 무전이 들어왔다. 하월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직이야. 수차례 이런 문의가 오간 다음 무전기에서 미국 SGI 수뇌간부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가? 상황을 설명해 주게. 하월은 무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이윽고 인공섬에서는 불이 붙은 자재를 모두 바다에 집어던지는 일을 끝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예비로 놓아둔 자재가 탔기 때문에 행사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하월은 불이 확실히 꺼졌음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들었다. 좋아요. 출발하십시오. 시네치 일행이 바닷가에 나타났다. 모두 환성을 올리며 손을 흔들었다. 시니치는 아리요시 주지사 고이코 모랄레스 부통령 일행과 함께 인공섬으로 가는 쌍동선에 올랐다. 하월은 움직이기 시작한 배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호받았다. 사고가 크지 않아 다행이다. 사고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안전 제일이다. 작은 사고는 큰 사고에 대한 경종이다. 그 시점에서 방심하지 않고 일념을 전환하여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큰 사고나 실패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 사고마저 성공을 향해 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월은 화재로 이어질 만한 것이 또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라고 전했다. 인공섬에 도착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섬 주위에서 매캐한 탄내를 느꼈다. 안전은 확인했겠지요? 괜찮습니까? 시니치는 무대 옆에서 환영하는 젊은 스태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니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리더는 미세한 변화나 이상한 점도 민감하게 파악해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일행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개회를 선언했다. 가장 먼저 개최지 호놀룰루시를 대표해 리처드 샤플리스 시장 대행이 나와 인사했다. 건국 200년을 한 해 앞둔 행사로 열린 이번 대회를 인종의 융합지대라고도 일컫는 하와이에서 열어주셔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번 대회가 사회에서 열린 지역 행사임을 상징하는 인사였다. 이어서 하와이주를 대표해 조지 아리오시 주지사가 등단했다. 주지사는 세계에서 모인 멤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와이에 맥동하는 알로하 정신을 소개했다. 알로하 정신은 인종과 언어를 비롯해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게 하는 관용의 마음이며 상호 이해의 마음이다. 그리고 SGI가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애와 인간의 인류애를 신조로 삼고 있다고 상찬했다. 우호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SGI 멤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와이의 관용의 마음과 불법 천리가 서로 공명하는 것을 느끼던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날 알로하 정신을 말하려고 생각했다. 그런 만큼 시니치는 SGI 본연의 자세에서 알로하 정신을 본 아리요시 주지사의 깊은 통찰에 놀라움을 느꼈다. 외국에서 온 많은 내빈을 대표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고이코 모랄레스 부통령이 인사한 후 드디어 시니치가 등단했다. 한층 더 큰 박수가 와이키키 하늘에 울려 퍼졌다. 바닷가에 늘어서 있는 호텔의 창문바다 많은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바라보고 있었다. 많은 관광객도 이 대회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이리라. 하늘에는 태양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 태양처럼 정열에 찬 신이치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저는 미합중국의 미래에 평화와 희망을 품고 아침 해처럼 떠오르는 하와이 대회를 환호하며 축복합니다. 그는 먼저 건국 200년을 한 해 앞두고 미국에 거는 기대를 말했다. 귀국이 기술 문명의 대국으로서 지금까지 세계 평화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듯이 이제부터는 정신 문화의 대국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더욱 위대하게 공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이치는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 끝까지 자유와 희망의 신천지를 찾아낸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닌 정신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의지를 발견했다. 또 미국을 세운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자 정신에서 젊고 활기찬 건설의 에너지를 느꼈다. 시니치는 그런 의지와 힘을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썼고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를 개척하는 데 쓰기를 염원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있다. 미국 인권운동의 어머니 로자 파크스가 이렇게 외쳤다.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말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세계를 향해 평화 여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 하와이 땅이었습니다. 저는 불법자입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폭력을 부정하는 생명 존엄의 신앙자입니다. 제 신조는 어떤 사람과도 어떤 나라와도 우호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을 기조로 한 평화와 문화를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그런 불법자로서 한결같이 오늘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민족, 국가,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공명음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37개국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맺은 평화협정의 연장선상에서만 평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중과 민중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우애를 나누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더욱 깊고도 강인한 참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인간을 근본으로 삼은 인간 평화가 있어야 비로소 이 말은 시니치가 중국과 소련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호소해온 의견이었다. 그는 한 인간에게 빛을 비춘 인간주의라는 관점에서 사회 체제나 국가의 벽을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맺어주고 세계의 평화의 큰 조류를 일으키고자 했다. 그것은 인류사를 바꾸는 새로운 시좌를 밝히는 도전이었다. 그는 또 인간 공화를 실현할 하와이의 사명을 언급했다. 하와이에서는 생활과 풍습이 다른 많은 민족이 서로 공존한다. 신이치는 그 점에 착안해 그렇듯 공존할 수 있게 한 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것은 주지사의 말씀처럼 하와이 사람들의 영지가 낳은 알로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에서 알로하는 반갑게 맞을 때도 헤어질 때도 쓰는 말이다. 깊은 호의를 나타내는 감정 표현이며 그것이 바뀌어 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화의 정신을 알로하 정신이라고 한 것 같다. 신이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 알로하 정신이고 그것은 불법에서 설하는 자비와 관용에 통한다고 말했다. 불법의 자비와 관용의 밑바탕에는 생명의 절대적 존엄이라는 천리가 있다. 그것은 어떤 제보도 생명이라는 존귀한 보배에는 미치지 못한다. 생명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존엄하게 여겨야 마땅하다. 다른 모든 것은 그러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명 우선의 사상이다. 신해체는 이 생명의 존엄관을 확립해야 비로소 한국 평화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하며 멤버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의 긍지 드높은 용기와 정열이 가득한 개척자 정신과 우애와 조화가 가득한 알로하 정신이 생명 존엄 사상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의 낭낭한 실천으로 훌륭히 융합한다면 평화라는 전 인류의 비원을 이뤄내는 데 틀림없이 미합중국이 아주 굉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찬동하는 커다란 박수가 와이키키 해변을 감쌌다. 무대 위에서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던 아리요시 주지사도 몸을 앞으로 내미는 듯한 모습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시니치의 연설은 주지사의 말을 불법 천리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현지인들은 시니치의 말을 들으며 크게 감동했다. 그들 모두 태평양에 떠 있는 섬들로 구성된 하와이에는 미합중국을 앞장서서 이끌 만한 정신적 자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니치는 그런 하와이에 미국을 앞장서서 이끌며 세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적 제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시니치는 숨을 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리는 바닷가의 청중에게 말했다. 저는 바야흐로 시대의 조류는 우호와 조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실감합니다. 제 눈에는 아폴로와 소유주가 도킹에 성공한 일이 우애와 협력의 미래로 가는 출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저는 미래의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멤버 여러분과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머나먼 길을 나서는 미합중국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지사를 비롯해 현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말을 맺었다. 밀려드는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커다란 환성과 박수가 와이키키 하늘에서 춤췄다. 미국은 과학기술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세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실패는 그런 본연의 자세를 제고하도록 압박했다. 스니치는 이제부터 미국은 정신의 힘과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게 공헌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염원했다. 이어서 미국 멤버의 대표가 인사했다. 미국을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영원히 평화로운 신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예전처럼 바깥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생명 속 깊숙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변혁하고 끝없는 욕망과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인간공화의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건설하는 일에 입정 안국이라는 불법자의 사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런 실천이 바로 미국을 건국한 선구자들의 정신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S좌의 정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라와 지역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다. 양심이 되는 것이다. 사회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미국 총회는 아득한 200년 후의 미래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바닷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스크럼이 좌우로 크게 물결치듯 출렁거렸다. 삶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평화를 다짐하는 열창이었다. 총회는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끝났다. 이어서 총회를 축하하는 인터내셔널 쇼와 물의 제전이 열렸다. 야마모토 시니치와 미네코는 바닷가에 마련한 관람석에서 연기를 감상했다. 이 제전의 주제곡 세계는 하나의 노래소리에 맞춰 발레를 추며 막이 열렸다. 세계는 하나. 그것은 고양이라고 부르는 작은 별. 가지각색으로 빛나는 무지개가 낯선 벗을 손짓해 부르네. 그러니 여행을 떠나자. 중국, 캐나다, 멕시코. 세계는 하나이니까.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1952년 2월에 열린 청년부 연구 발표회에서 지구 민족주의를 제창했다. 그것은 국가나 민족 등 모든 벽을 초월하여 인간은 누구나 같은 지구 민족이라는 사상이다. 지금 미국 청년들도 이 사상을 이어받아 세계는 하나라고 노래한다. 도다가 이런 주장을 펼친 밑바탕에는 인간은 모두 똑같이 부처라는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생명을 갖추고 인류가 행복하게 살도록 출현한 지용보살이라는 불법의 생명천리가 있다. 만인의 존엄과 평등을 인정하는 생명천리가 있어야 비로소 세계는 하나라는 꿈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 무대에는 각 나라의 민족 의상을 입은 멤버들이 등장해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일본 무용, 카자흐스탄의 춤, 스페인의 플라멩코를 비롯해 민족 무용을 잇따라 선보였다. 배경으로 만든 패널도 그에 맞춰 미국의 자유의 여신, 인도의 타지마할, 아프리카의 대지 등 세계 각지를 그린 그림으로 바뀌었다. 바다 위에는 직경 3m쯤 되는 커다란 벚꽃 5개가 떠 있었다. 무대가 등장한 사람들이 벚꽃을 애워쌌다. 하와이 여자보원 200명이 펼치는 수중 발레였다. 그녀들은 수개월 전부터 와이키키 해수풀장에서 연습해왔다. 수중 발레를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먼저 물에 뜨는 법을 비롯해 수영의 기초부터 연습해야 했다. 또 헤엄을 제법 칠 수 있다고 해도 수중 발레를 하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몇 달 안에 수중 발레를 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연습은 주말에만 하다가 대회 날이 가까워지자 날마다 하기로 했다. 멤버들은 학교나 직장이 끝나면 버스 등을 타고 서둘러 연습 장소로 달려왔다. 연습 장소까지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멤버도 있었다. 연습 중에는 물벼룩에 물리거나 햇볕에 그을리는 것도 골칫거리였다. 하루하루 시련에 맞선 도전이었다. 그러나 지금 물속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멤버들의 표정은 모두 상쾌했다. 우리는 이겼다. 어려움의 벽을 부쉈다. 나를 크게 바꿀 수 있었다. 하는 기쁨이 가득했다. 창가학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은 인간 혁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라고 해도 좋다. 약한 나, 게으른 나,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나. 학회 활동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도전하여 승리하기 위한 무대이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자기 생명을 갈고 닦아 강하게 한다. 수중발레 멤버 중에 캐시 펠레라니라는 여자부 지구 리더가 있었다. 그녀는 수중 발레를 연기하며 관람석의 신이치에게 필사적으로 맹세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녀는 오아후 섬 서부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교통도 불편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마시면 큰 소리로 싸웠다.
그런 부모가 싫었다. 가난했다. 모든 것이 싫어져 초등학생 때부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길거리를 떼지어 다니며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비행을 저질렀다. 펠레 라니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내게는 꿈 같은 건 없어. 어차피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늙어서 죽을 텐데 뭘. 그러던 11살 때였다. 어머니가 멤버에게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행복해지는 종교라는 말에 신심을 시작했다. 그때 펠레라니도 어머니에게 듣고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함께 입신했다. 1968년이었다. 그녀는 고적대에 들어갔다. 창제를 하자 활력이 생겼다. 또 학회 활동에 힘쓰면서 사람에게는 숙명이 있는데 그 숙명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불법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주의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이나 가난도 자신이 전환할 수 있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바로 인간 혁명의 환경을 바꾸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는 열쇠가 있다. 어머니는 신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펠레라니는 부모님의 행복을 기원했다. 그러자 부모님이 다투는 일이 줄어들고 술 마시는 일도 줄어들었다. 가정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펠레라니에게는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미국 총회 고족대로 참가한 일이 인생의 커다란 전기가 됐다. 그때 여러 번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의 지도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 마음 깊이 와닿는 지도가 있었다. 묘법은 대우주의 편만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묘법의 당체가 어본존입니다. 그러므로 어본존을 믿는 신심으로 우리 생명도 우주대의 경애로 바뀌고 어떤 꿈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활짝 열렸다. 어본존을 끝까지 믿으면 어떤 꿈도 이루어진다. 나의 작은 틀을 부수고 인간으로서 크게 자라서 사회와 세계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대학 진학을 결의하고 공부하며 학비 마련에 도전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녀는 고학을 하면서도 이번 하와이 대회를 위해 즐겁게 연습했다. 희망은 가장 좋은 재산이다. 이 말은 영국의 비평가 헤즐릿의 통찰이다. 불법은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펠레라니는 희망의 날개를 펼치고 미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와이 여자부가 수중 발레를 한다고 들었을 때 연기를 통해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맹세하는 무대로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펠레라니는 물속에서 상쾌하게 춤추었다. 자랑스럽게 팔을 내저으며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 청춘의 승리가 빛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희와 약동과 충실감을 느끼며 살아야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있다. 그녀의 가슴에는 평화의 태양이 불탔다. 무대에서는 세계 각지의 무용이 이어졌다. 이윽고 세계 각국의 국기가 나부끼고 400명이 넘는 출연자가 무대와 바다에 모두 모여 피날레를 맞았다. 바닷가 관람석에 있던 시니치와 미네코도 일어서서 박수를 계속 보냈다. 미국 총회를 개최한 7월 26일 밤 각국에서 온 내빈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대회를 축하하는 리셉션을 호놀룰루 시내에서 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미네코와 함께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멤버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내빈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학회를 더욱 깊이 이해시키고 싶었다.